문재인은 트럼프와 아베 면전에다 대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한미일 동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동맹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한글로 글씨를 쓴 케이크를 문재인한테 선물했는데 문재인은 자기는 단 거 안 먹는다면서 면전에서 또 거부를 했어요. 그래놓고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만 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베네수엘라도 그 큰 경제 대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극보수 유튜버의 방송 내용을 한국콜마라는 회사에서 손수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를 보라고 틀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원래 회의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이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조금 예. 전에 그 극우 유튜버의 영상을 상영을 한 겁니다. 임직원 7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이거 시청을 강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내용만 괜찮았다면 뭐 강제로 조례 시간에 영상 틀어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예. 다만 이 사안에서 이 한국 콜마 회의 원래 회의에서의 문제는 그 내용이 그렇죠. 굉장히 이상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건전한 교양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 저런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럼 그 내용 자체를 저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를 네. 해보자, 논쟁을 한번 해보자, 토론해보자가 아니라 사실 저런 자리에서 틀어준다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들도 내 생각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게 승현 내용 보면 무슨 베네수엘라 여성 나오고 한미일 동맹 저것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때 언급한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내용이 가짜 예. 뉴스라고 보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내용을 다 보는데 틀어줬단 말이에요. 한국콜마의 회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이제 뒤에 이제 변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예. 나오긴 나왔는데 한국콜마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쪽의 어떤 치우치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임직원 전체에게 보여줬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부적절한 거죠. 분명히 이야기를 할 때는 팩트를 가지고 팩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념적으로 치우쳐진 생각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특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콜마의 회장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병명을 한다 할지라도 저런 유튜브를 전 임직원 700명 앞에서 틀었다는 거는 예.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한국콜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매출액을 보니까는 1조가 넘는 꽤 괜찮은 중견기업이더라고요. 예, 화장품 관련 회사죠. 주로 OEM이라고 해서 주문자 상표 부착 형태로 외국에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에 맞춰서 화장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체제고 주주 중에는 일본계 자금도 들어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예. 일단 경제 위기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한 뭐 토론을 또 할 수 있고 영상도 보여줄 수 있는데 전체 직원들의 참여하는 회의라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콜마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쪽의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좀 많은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품위와는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직원 전체들이 동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좀 좀 수긍하기가 힘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을 보면은 과거에 일본으로 유출됐던 우리 문화유산을 예. 직접 사서 이렇게 뭐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한다든지 애국적인 활동도 또 나름대로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콜마에서 해명을 했어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자는 취지였다. 뭐 회사에서 사내 교육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약간 납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된다고 하면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든지 예. 아니 유튜버 틀 수도 있죠.
유튜버 내용 자체가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을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현명한 대처랄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혀 가짜 뉴스면서 비속어를 쓰고 적급한 이런 언어로 난무하는 유튜버로 틀고 아니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예. 이건 도대체 이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콜만 자체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한 게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화장품이랄지 또 건강식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두입니다. 예, ODM 방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국 콜마라는 그런 간판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ODM이니까 항상 주문 받아서 주문자 부착 생산을 해주고 그런 그렇군요. 업체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커서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주 대단한 혁혁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 자체는 일본 콜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화장품 회사. 네. 이제 거기와 합작해서 이제 한국 콜마를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이전의 행적은 굉장히 우리 어떤 국가를 위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까 뭐 문화재 유출된 것도 찾아보고 또 이순신 장군의 자를 딴 그 서울 여해재단도 설립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애국심도 강하고 그런데 이번에 한일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데서 다른 시각을 보였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뭐 팩트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런 원래 회의에서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용훈 교수가 논란이 되면서 이용훈 교수가 이제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국의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외아들께서 반론을 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용훈 서울대 명예교수께서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임시정부의 내무부 장관이었고 내가 나의 선조에서는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기서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차리석 선생님의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계셨던 차리석 선생님과 예. 기본적으로 이용훈 선생님의 관계는 외교부 관계가 아니라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따르면 분명히 그분과의 관계는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외외조부 그러니까 외외정조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줄여서 외증조부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차리석 그 가게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도대체 일제 침략자 변호인 이영훈 그 명예교수가 했는 이야기는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 사실 저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저 중간에 이면에는 결국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이제 저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되셨죠. 그분과의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설전 예. 때문에 아마 저런 논의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것도 손수호 변호사님 뭐 이렇게 뭐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있으면은 집안에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아들을 차용조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단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훈 전 교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런 그 입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선조의 어떤 그 입장과 예.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연구 활동을 장기간 활동을 해오고 해왔죠. 있고 또 예.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논쟁을 낳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욱더 이제 그 이영훈 전 교수의 어떤 그 가계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아니라는 확실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설령 이영훈 명예교수의 선친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그 이영훈 명예교수의 주장대로 주장처럼 굉장히 좀 가까운 선친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 이영훈 교수가 하고 있는 발언들 또 그리고 지금 이영훈 교수의 연구 결과 저작물들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선친이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영훈 교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고 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 이영훈 교수가 나 억울하다, 나 친일 아니다, 우리 선친도 독립운동했다. 이거는 이영훈 전 교수가 항상 주장하는 예. 논리, 어떤 뭐 근거, 사료 이런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 평소에 이영훈 전 교수의 주장과도 전혀 배치되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할 수 별개 있겠죠. 얘기란 얘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최 교수님, 이용훈 교수가 아예 신문 지면에 광고가 어느 정도 좀
돈을 지불해야 이 정도 크기의 광고가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예 광고를 내고 있거든요. 일단 논쟁 자체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지금 출간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예. 최근에 출간된 이 책을 가지고 조국 교수가 구역질이 나는 책이다 하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논쟁이 붙고 있는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그 표현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은 정말 그 어떤 자기의 그 양심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이용훈 교수가 낸 책 반일 종족주의는 6명이 공동으로 낸 책인데 예. 거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들은 지금 정인도 있고 정언도 있는데 그거하고 정 배치되는 연구 결과를 거기다 실어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비판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학문적 검증은 어디까지나 좀 학문적 검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수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세련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구역질이 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물론 이용훈 교수의 그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 중에 표현들도 정말 입에 담기 싫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여하튼 양측 다 좀 그런 표현들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자들이니까. 오늘도 주옥순 대표의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시커먼 옷 입은 남자가 오더니 난데없이 저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와가지고 이 주먹으로 여기 그러니까 제 얼굴을 때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했는데 어딜 맞았냐면 이 귀 밑에 어깨 목뼈 있는 쪽에 이렇게 한 대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 와서 말리고 난리가 났죠. 오히려 저를 친일파라 그러고 매국노라 그러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가 다 찾아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만은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어제 집회 도중에 이제 밀쳐가지고 이제 다쳐가지고 여기 목에 기부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광선 변호사 다행히도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아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대응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만약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 주옥순 대표를 오히려 언론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오히려 어떤 친일 감정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자체도 보면 그 내용 자체 보면 전형적으로 일본을 위한 그런 언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오히려 자기 가족에 징용 피해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팩트를 봐야 그러는데 예. 근데 이영훈 교수도 마찬가지고 주옥순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안에 독립 후손자가 있다고 하고 징용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은 일본을 대변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반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까지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다. 근데 사실은 사과한 적 없고 위안부 자체가 성노예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자발적이었고 성매매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물론 이제 법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마치 우리가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 정부 아니면 우리 국가의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국민의 정서와 아니면 역사적인 거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 거기에 또 문자 응원 해가지고 2,000원 하면서 거기에 어디 은행 계좌를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생중계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그 안에 이제 계좌번호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러면 이게 본인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시체일진실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예.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인지 저게 어떤 본인의 속셈이 무언지를 우리가 그냥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상당히 어떠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승현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런 행동을 왜 할까를 계속 이제 고민하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후원 계좌번호가 그 화면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자극적인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이렇게
기금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혹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에 설득력이 있는데 주국순 대표는 아마 확신범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저 생각이 맞다. 분명히 맞다. 그리고 나머지 생각은 틀렸다.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아베 총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 없이 그냥 아베 총리가 했는 하나의 작은 단편적인 워딩을 가지고 사과했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그 청구권 협정도 분명히 끝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고 한쪽 당사자의 한쪽 방향만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런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문자원 2천 원에 나오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모든 지금 유튜브에서 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돈벌이라는 게 그게 자기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영상을 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긴 방편으로 저런 것들이 좀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후원을 만들어 갈 것이냐, 후원의 불법 모집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분명히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올 때 저런 것들은 분명히 횡행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저런 부분은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뉴스가 있는데 이게 점점 좀 격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일장기를 그려넣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글쎄요. 네. 정치인이 일반 국민을 고소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고소를 이제 시민들을 고소했을 때 얻는 이보다 잃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느냐. 예. 그동안 이제 그런 판단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에 무려 170명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했고 지금 경찰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보면은 이미 6월부터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된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고소를 했고 그리고 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면은 조금씩 이제 한 명, 두 명씩 경찰에서 이제 나와서 좀 그러네요. 이야기 들어봅시다라는 연락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더 이제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 얼마나 억울했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미지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도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부분. 또 두 번째, 과연 정치적으로 볼 때 이게 득이 되겠는가? 오히려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인식 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평가 또는 본인이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꺼리는 그런 그 별칭들이 다시 한 번 또 회자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를 진행해서 추후에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치인이니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조치를 다 취했겠죠. 친일, 반일 이것이 정치권에서 오히려 굉장히 더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 국회의원 나경원 저 표지판에다가 이제 빨간 그 표시를 해서 일장기처럼 표현하는 저 이제 행위를 한 시민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 중에 우리 일본이라고 발언을 해서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해명 자료를 냈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항상 말을 할 때 서두에 그냥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붙인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도 나경원 대표가 우리 총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리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걸로 봐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이제 표현들이 바로 어떤 국민 감정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다들 흥분해 있다. 예민해 있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